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자, 인성에 대한 재미있는 썰을 위해 인성이 부족한 4명의 전문가가 뭉쳤습니다. 윤리적 판단과 철학을 담당하는 정철학! 논쟁과 비판을 좋아하는 불의 철학자 정윤수입니다. 심리 덕후이며 잡다한 썰을 담당하는 김작가. 관찰과 분석을 맡고 있는 시니컬의 아이콘 소설가 김현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아이콘 상담 전문가 서상담. 마음 따뜻한 상담 전문가 소통과 공감의 아이콘 서명석입니다. 제작, 기획, 편집, 진행을 담당하는 원PD. 꼼수와 요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종결시키는 정리의 아이콘, 콘텐츠를 만드는 원은석입니다. 살아있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매번 하는 거 있죠? 윤리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좋은 건 알겠죠? 그런데 청렴하지 않으면 나쁜 겁니까? 윤리적으로? 네. 진짜? 예외 없어? 아내가 암 때문에 죽어가서 공금을 썼는데 다시 채워놨다. 뭐 요런 정도도 윤리적으로 나쁜가요? 기본적으로는 돈 문제도 걸려있고 뭐 여러 가지 걸려있지만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공직자의 청렴이거든. 무섭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리는, 철학이나 윤리는 항상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에서 청렴, 공직자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청렴이라는 가치가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되게 인간적으로 좀 정 안 가는 사람인 경우도 정 안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청렴하다는 거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지. 야, 그런데 나한테 지킬 거냐고 물어보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직에 나가면 안 되는 건가? 안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중위 수준인데. 아니 안 하는 그러니까 걸로 제 해. 얘기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아까 청렴의 사유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청렴 판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네. 근데 그 판단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개인의 신념하고도 또 물려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신념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달라. 아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아내랑 그 다음에 그 공금을 빼는 네. 거랑 이 둘 중에 하나로 갔을 때 신념에 따라서 이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공무원이 굳이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 제3의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생명이니까. 해봅시다. 네, 생명이니까. 그럼 그 제3의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금을 빼다가 쓰고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금을 빼다 썼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 매뉴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금을 빼쓰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의 판단력은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벌어질 거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방금 그 예에서 사람 생명 구하려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더 가겠죠. 네. 그치? 근데 너 그거를 떠나서 너네 집 금고를 누구한테 맡길래? 라고 하면 그 냉혹한 사람한테 맡기겠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 공직윤리라는 게 옛날에는 황희정승이 왜 그 청렴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황희정승 예를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조세제도나 이런 것들이 투명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그치? 정말 몰라. 요즘 같으면은 사실 의지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조작해도 다 나와요. 근데 옛날에 뭐가 있냐고. 옛날에 녹음기가 있어. 뭐 조작을 해도 포렌식이 있어. 그렇죠. 전화도 없는데 심지어.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신훈련을 빡세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야. 야,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너의 사적인 거를 다 버려. 목숨 버려서 지켜. 그렇게 사람을 세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비인간적인 면이 있고 지금은 털면 다 돼요. 아, 그러니까 개인이 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들을 예.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구나.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규범을 우리가 세세하게 만들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6.25 때만 해도 정말 목숨 바치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은 사실 누가 하겠어요.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 시대에 사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보면 저희가 청렴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규범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 이렇게 되어 그러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을 진짜 잘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투명성도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해놓는 근데 10명의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아요. 그렇긴 하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규범을 만든다고 해도 네. 그거는 안 될 거야.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청렴이 이런 마인드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만들잖아. 그렇지만 막 그런 절대적인 거를 그 사람한테만 요구할 안 수도 된다는 거 없고. 이거를 계속 교육을 해주면은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 루소가 말한 건데 오, 새로운 사람 나왔어요. 루소. 좋아. 장자크 루소.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육자로 사회가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언제나 사람한테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금 비인간적인 면도 있어. 왜냐면 자기가 혼자 깨달은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그냥 주입된 거잖아.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저건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공직자라면은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요구되는 청렴도의 레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프라로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도 아니면은 국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조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기계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계적인 일들을 보완하는 사람들은 그 기계적인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있을수록 빠져나갈 구멍도 점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프라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맞아요. 그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더 높은 도덕성이 그쵸. 요구가 마인드가 되는 중요한 거고. 거지. 엄청 중요하죠, 마인드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인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내가 부정 저지르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다 알아서 다 빠져나가. 도망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사람이 약한 존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남을 다 믿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감시한다. 이거를 위해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런 거가 요즘에는 그래도 잘 돼 있으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옛날이랑 또 틀려서. 그러니까 더욱더 청렴이 가까워졌으니까 더 노력을 하자. 뭐 이런 결론이죠.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행동을 옮겼을 때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렴 판단을 했는데 그 네. 판단이 자기 네, 개인의 네, 네. 신념하고 맞물렸을 때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을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게 청렴한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다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잘못했다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의지거든요. 나 자신이 청렴하겠다. 라고 딱 결정을 내렸으면은 그냥 청렴하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밀고 가는 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목숨이 중요하냐 공금이 중요하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목숨도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공금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만든 돈인데 시민이니까. 만약에 그 돈을 내가 뺏어 쓰면은 전체가 다 돈을 뺏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 판단이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는 거야. 불공정한 행정 처리 때문에 몇 사람의 목숨이 아깝게 버려져. 이렇게 되면은 그거 담당했던 공무원은 나는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지켰을 것 뿐인데 이런 기사를 보고서는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공금을 빼다 써가지고
누군가의 목숨을 지켰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 하지만 감사를 받았을 때 너 이 공금을 왜 이따위로 썼어? 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파면을 당한다던가 안 그러면 좌천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이 짊어져야 될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의 신념에 맞게 그리고 나의 가치에 맞게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책임을 내가 지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청렴해 돈을 손대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 거고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일단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을 때 그러한 양상들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가 있겠냐라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편성, 일반성. 청렴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보편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봐도 야, 이 사람 청렴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청렴한 게 돼버려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잖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공직자면은 법을 지켜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그 사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벌을 안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질 각오가 돼 있을 때만 규범을 어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우선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인 건 분명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법이라는 건데 그 법이 또 어떨 때 보면은 법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또 법을 또 다시 또 바꿔야 돼.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법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법, 제도, 보안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어느 뭐 원칙적인 거니까요. 아니, 그- 윤리적인 거는. 아니 지금 청렴에 대해서 딱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다니까. 그걸 정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약간 이건 구체적인 글쎄, 예가 필요해. 네, 이국종 교수가 딱 구체적인 예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그 외과 전문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상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외상센터가 뭐냐면 진짜로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다친 사람들을 그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이라는 거야. 목소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이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안 국가의 되니까. 보조금이 없이 개별 병원에서 요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잘 없다. 근데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돌아왔는데 내역을 보면은 완전 다 어겼어. 그러니까 헬기를 밤에 띄워야 되는데 밤에 띄워주는 헬기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국종 교수님이 급하니까 여기저기 지자체에다가 다 알아봤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규범을 지킨 거고 규범을 지킨 거죠. 그 사람들도 청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의 사정을 알고 전폭적으로 그 사람의 뜻에 합류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헬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대중들이 딱 이 팩트를 놓고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국종 교수를 도와준 그 사람은 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맞는 거지.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너네 왜 그렇게 하냐라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나는 청렴했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고도 자기 맘대로.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할 그러니까 수가 제가 없지. 봤을 때 그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그 가치라는 게 보편성을 따지고 역사를 따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으로 많이 보여지는 게 청렴이기 때문에 그 청렴의 가치 판단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다들 자기 가치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소중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있어서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선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좋은 게 들어왔어.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국종 교수의.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청렴하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을 때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거를 다 놓고 계속 공론화를 하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고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죽을둥말둥하면서 막 거의 시신이지 뭐 사람 목숨 살리고 해서 돈을 더 받나?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그 얘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그렇다고 거잖아요. 월급이 올라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국가 지원금 나오면 자기가 쓰나?
아니거든. 전부 다 병원에다가 지원하고 다 하잖아. 사람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청렴한 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공론화가 됐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국종 교수님의 그런 진심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규범을 어겼어도 누구도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신에 제가 봤을 때 피해야 될 거는 규범을 잘 지킨 그 공무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것만은 피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원이 올라가서 법이 바뀌는 방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식의 프로세스로는 계속해서 규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로도 해설이 네네.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청렴이라고 하게 되거나 절대 선처럼 여겨지는 가치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함부로 네. 확확 휘둘러가면서 그렇죠. 몰려댕기는 거는 정말로 좀 피해야 되는 다양한 일이거든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렇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공무원들은 자기의 라인을 지킨 사람들이고 그전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법을 바꾸려고 우리의 노력들을 네, 모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요령이죠? 그렇죠. 요령. 항상. 중학교 2학년에 청렴도를 갖고 있는 원PD를 어떻게 하면 청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쉬운 요령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청렴 동기화를 위한 요령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어떻게 하면 청렴을 더 우선시할 수 있나?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정체성을 가져야 내면화를 시켜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기본적인 나는 좋은 사람이다. 사람, 나는 청렴한 사람. 예,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거죠. 남의 눈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인드.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멀리 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뭐 효율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요령을 부리는 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그렇지.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면 청렴한 게 결국에는 효율적인 게 된다라고 이제 멀리 보는 마인드가 또 필요하고 아까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랑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기분이랑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책감을 덜 만한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 건데 고해성사 있죠. 천주교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데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길 그리고 하고 나와서 가는 길에 언제 사람이 더 자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러 가는 길. 가는 길. 왜냐면 가는 길엔 마음의 죄책감이 가는 있잖아요. 길에. 그러면 자선을 더 많이 하는데 고해성사 털고 나오면 그러고서는 자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랑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자족감이랑은 다르다. 이거를 구별을 해서 오케이. 내가 항상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된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청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청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서로.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야, 나를 거잖아. 아니, 물론 뭐 저는 비판적이라서 청렴한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청렴할 거다라고 믿어. 진짜 청렴한 사람이 몇 명이고 아닌 사람 몇 명인지 이게 네, 정확하게 맞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에이씨 다 이렇게 더럽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다들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을 많을 거야. 긍정적으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뭐 저차원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투명해야지만 이게 청렴해진다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맞아.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을 높이고 남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 조절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제 청렴하게 사는 데 집중을 좀 해라. 그 정도의 이제 요령을 심리학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보네, 브라보. 저는 잠깐 끼워 넣는 거는 교회 간다고 죄가 안 사해지니까
그치. 그렇죠. 교회나 절 가서 절한다고 제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분인 그렇죠. 거예요. 항상 그게. 기분인 거지. 그게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 제가 없어질 리가 없지,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내가 잘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화된 시각을 전달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최대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렴은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신중하게. 더 노력해야지. 이건 계속 법도 제도도 다 보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제가 청렴이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 그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잘못 같은 거는 이렇게 몇 번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잘 쌓아가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은 완전 나락인 바닥이야, 거고 그냥. 재기의 가능성이 잘 없는 가치이기 맞아요. 때문에 청렴이란 가치가 엄청 높은 가치거든. 되게 나빴어. 그래서 청렴. 어렵기만 하고 짜증나게. 깨기 힘들어. 사람이면 좋아하는데 어렵기만 하고. 그냥 거절을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냉정해야 맞아. 돼. 거절을 잘해. 사람 좋은 사람들이 청렴하기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청렴한 사람한테 사람 좋기까지 바라지 맙시다. 그러니까 맞아. 청렴한 것만으로 고마웁시다.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원피디 사람은 좋은 것 같아. 그래, 나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청렴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김자기 얘기해 주는데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네. 간단한 정리. 첫 번째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인식해라. 멀리 봐라. 두 번째,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라. 세 번째, 그러나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는 기분과 정체성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라. 네, 네,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라. 네. 다섯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라. 네. 여섯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을 잘 조절해라. 오케이, 이런 거였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터넷 댓글에 함부로 쟤는 청렴하지 않아라고 달지는 말자. 간단하게 판단하지 그렇게 말자.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고 우리 서상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거절을 잘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청렴에 대해서 한번 털어봤는데요. 청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청렴에 어떤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렴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 판단들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청렴은 좋은 건데 빡세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요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그렇죠. 빡세니까. 절실하니까. 그래서 진짜 빡세네요. 그리고 따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가치가 청렴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는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그럼. 청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정리의 아이콘이에요. 잘했어? 네, 잘했어요. 역시.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청렴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 서상부터. 저는 거절 잘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청렴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청렴도 정말 연습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각자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자. 저는 이게 청렴이 이제 저도 청렴을 공부하면서 이게 청렴한 거랑 인간적으로 정이 가고 매력 있는 거랑은 사실 같이 가기 어려운 가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양쪽을 다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렴도 해야 되고 친절하고 싸가지도 있어야 되는데 청렴한 사람 싸가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는 요구하지 말자.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철. 청렴하기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왜냐면 너무 높은 가치라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데 돈을 버리라고 하면은 그게 청렴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딱 신념이 있고 가치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청렴에 대한 가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많고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렴 싫어. 빡세. 아 힘들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보통 이렇잖아요.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돈 좀 벌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자아실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를 네. 위해서 누군가를 대표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내 뜻을 펼치고 싶은 시기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돼서 청렴해지기란 연락박스입니다. 연락 빡세지. 그쵸. 그때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렴해져야지 하기가 되게 빡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내가 못했다라면 나의 자식서부터 청렴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주지를 시켜주고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 아이를 보면서 나도 바뀔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청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그렇지. 어릴 적부터 해보자.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네. 이런 자세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청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본 시간이었었고요. 청렴이라는 게 좋은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판단을 이렇게 단칼 자르듯이 내리기도 상당히 힘든 가치이니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같이 이야기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AS 또 화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야,